요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잠깐. 이런 경우, 네.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갑자기 어떤 경우가 궁금해졌냐면, 제가 세입자예요. 세입자다. 네, 제가 세입자고, 이제 변호사님 집주인이라고 치시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네. 네, 아니면은 뭐 언제 뭐 둘이 합의를 해서 언제 좀 나가기로 되는데, 나가겠다. 이 집주인이 내 전세금 안 돌려줄 것 같아요. 딱 봐도 변호사님 돈이 없어 보여, 지금. 실제로 돈이 없어요. 안 나올 것 같아. 실제로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니, 집도 없어요. 스펙 좋으시잖아요. 스펙만 좋습니다. 근데. 네. 집 있으신가요? 집 있죠. 네. 네. 집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해서 나간다고 치면은 세입자가, 근데 내가 이 세입자가 어쨌든 내가 나가기로 한 날짜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는 요 날짜에 맞춰서 당연히 이사를 가겠죠. 가야 되죠. 네. 네. 그럼 저 집에 이미 뭐 계약금 줘놨을 거고, 그게 뭐 매수를 했든 아니면 다시 그냥 전세를 갔든 뭐 계약금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돈 1,000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도 갈 수 있는 돈이고. 그렇죠. 근데 내가 전세 만기일 날 변호사님이 결국 생긴 대로 안 줬어, 나한테 전세 보증금을. 생긴 걸로 보면 진짜 줘야 되는데. 저랑 생각이 약간 좀 다르시네요. 예. 근데 안 줬어. 그러면 전 진짜 완전 바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초계약금 날릴 거 아닙니까? 날리죠. 그럼 전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죠. 근데 내가 봐도 이게 불안해 보여. 그러면은 저는 제가 변호사님한테 돈을 언젠가는 받을 수 있겠죠. 왜냐면 전세가과 매매가의 차이가 있으면 집 팔아서 받으면 되는데, 그렇죠. 내가 받아야 될 돈은 전세 보증금이 아니라 저기서 날린 계약금도 받아야 되잖아요. 추가적인 손해. 이거 어떻게 받아요? 그 추가적인 손해 받을 수 있느냐? 예. 굉장히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네. 그런 경우 흔히 있어요. 흔히 있을 것 같아서. 흔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나누고 있어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그래서 그런 어떤 위반으로 인해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통상손해로서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되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죠? 보증금 이자.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 뭐 내가 또 다른 계약을 해서 그 납부하기로 했는데 그게 너가 돈 안 줌으로써 몰치됐다. 그치. 이런 거는 특별한 손해다. 그쵸. 그래서 상대방이 그걸 아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진다. 자, 여기서 잠시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아는 경우에만 책임지잖아요. 아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거를 모른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을 한두 달 늦게 줬다든지 이러면은 통상손해, 보증금에 대한 이자 요만큼 주는 건데, 제가 변호사님한테 얘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나 저 집 가기로 했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 계약금 까딱하면 이거 몇천 날린다, 1억 날린다, 이 얘기를 변호사님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켜놓으면은 이거를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보상 그냥 달라면 안 줄 테니 안 주고 소송해야겠네요? 결국 안 주면 소송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나한테 굉장히 유리한 정황이란 거죠. 그래서 내용 증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상대방한테 명확하게 인지를 시켰다는 그런 증명도 내용 증명이 수단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어떤 활용하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그때 보낼 때 그걸 뭐 요 정도 사실 케이스 되면 문자 아니라 내용 증명 꼭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잘 써야 되고, 글을 잘 쓰고, 제가 볼 때는 내가 볼 피해 금액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피해 금액도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나 계약금을 100% 날려요. 그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되는 금액이 맞으니까. 근데 계약금 플러스 이게 뭔가 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넣을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내용 좀 일단 다 넣고 보는 거야. 나 저기 소송을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계약금 5,000만 원 플러스 나의 어떤 이런 시간과 노력, 당신을 위해서 받을 스트레스 해가지고 1,000만 원 추가 보상해라. 6,000. 그래서 이걸 내용 증명을 빡 보내는 거죠. 보냈다. 정신적인까지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또 예상치 못한 굉장히 예상치 못한 질문을 잘 하시네요. 또 어쨌든 돈 더 받으려고. 더 받으려고. 근데 우리 판례상 재산적 손해 이런 거는 재산적 금전 매상으로 다 위자가 된다. 그래서 내가 돈 손해 본 거 배상했다. 근데 그 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그걸 받아야 되겠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게 진짜 빡빡하네. 빡빡합니다. 네, 진짜 빡빡.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함에 있어서 요 특별손해 발생한 거 굉장히 명확할 거고.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소송 아니죠. 이거 웬만하면 제가 세입자가 이기죠. 그렇죠. 명확하니까. 명확한데 그러면 이것도 변호사 쓰는 게 맞아요? 변호사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변호사 보수 이런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속가 대비해서 일정 금액만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을 하면 머리가 아프고 시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종합을 해가지고 비록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그냥 쓰는 게 편하다.
쓰는 게 편하다. 그거 오케이인데 그럼 그 변호사비도 낼게요. 뭐 어차피 받을 돈이 막 1,000단위 이상 내면은 변호사비 일부 감안하더라도 맞습니다. 쓰는 게 맞는데 근데 만약에 변호사가 이것마저도 성공보수를 요구해. 이거는 어때요? 일반적이에요? 성공보수 요거 하겠죠. 진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 이거 어차피 이길 게 뻔한 소송인데. 그래서 그냥 승소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이 소가가 작아서 작다고 생각이 들면 결국은 뭐 변호사를 굳이 써라고 사실 또 강하게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고요. 불가피하게 나홀로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변호사 그래도 쓰고 싶어요. 나 워낙 법알못이야. 다 법알못이지 뭐. 그렇죠. 법 잘 그렇죠. 모르는데 쓰고 싶은데 그냥 싶다.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성공보수 없이 그냥 요 정도 금액에서 제가 뭐 받아야 될 돈이 한 5천 정도 되면은 사실 내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야 돼. 5천을 그렇죠. 변호사비 써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한 200에 해주세요. 300에 해주세요. 이렇게 다 정가로 하는 거. 그거 어때요?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그럼 변호사를 제가 쭉 찾으면 한 10명한테 물어보면 한두 명은 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요즘은 변호사가 굉장히 치열하고 본무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여러 변호사 그리고 뭐 법정에서 본인이 나가면 되니까 서면을 좀 정돈해서 써줄 수 있는 법무사님. 그렇지 않으면 요즘 심지어 대법원 사이트에도 나홀로 소송 코너가 있어요. 대법원 사이트. 예,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서식도 다 있고 절차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을 보면 또 여기 나홀로 소송 진행하는 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참조하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주요한 어떤 체크 포인트를 챙기면 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뭐 꼭 변호사를 써야만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 아니, 네. 뭐 제 마지막 질문은 그거였죠. 네. 그래도 잘 모르겠고 난 변호사 꼭 쓰고 싶은데 성공보수 없는 변호사가 과연 세상에 존재하느냐? 존재하느냐? 네. 제가 있습니다. 아. 예. 저는 참, 저 회사에 있으니까요. 맞다, 안 된다. 그건 잘안 정직이다. 되지만, 안 됩니다. 예. 제가 뒤로? 뒤로 뭐 어쨌든 대표님 그런 모시니까. 변호사가 있을 거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잘 찾아보세요. 발품을 그럼. 파는 만큼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다 똑같네요. 나홀로 소송함에 있어서 수없이 도와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다. 사이트와 정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고 뭐 이런 어떤 지금 유튜브 이런 것도 뭐 좋은 정보가 많으니까요. 활용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참 인터넷. 네. 인터넷으로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는 인터넷으로 내용 증명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모르시는 분들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안 가고요? 우체국 안 가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인터넷 내용 증명 사이트가 생겼다는 거. 뭐라고 검색해요? 우리 자, 초록창에? 자 보시면 네. 안 여기 보여요. 나와 있고요. 안 보이네. 네, 보이겠어요. 이 장난하세요 지금. 예, 네. 이게 또 지금 우리 편집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죠. 진짜요? 이렇게 안 나가고 옆집 아저씨 지금 부담 느끼는데. 부담 느끼는 것 같은데. 자, 요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 가셔서 그러니까 인터넷 우체국 검색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었네요. 네. 인터넷 우체국이라 딱 치시면 인터넷 우체국. 거기서 내용 증명 보낼 수 있다. 내용 보내면 가능하니까요.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